오늘 한나일은 조금 전 아쉽게 끝난 멕시코와의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승진 기자, 먼저 오늘 경기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전부터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홈팀 어드밴티지를 앞세운 이 멕시코를 상대로 쉽지 않을 경기가 예상됐지만 전반전까지는 한국 선수들이 이 멕시코 선수들의 압박과 또 후위 침투 공격을 유기 있게 잘 움직이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후반 5분에 골키퍼와 수비수가 엉키면서 딱 한 번의 실수가 결국에는 결승골로 연결이 되면서 아쉽게 0대1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조 1위는 놓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에 있게 되는 남아공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이제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한국 기자들이 경우의 수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를 겁니다. 항상 우리는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남아공 경기에서도 저희는 이제 또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남아공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를 하면 남은 경기 결과에 상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조 2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비겼을 경우엔 체코가 멕시코에게 패하면 이 역시 우리가 또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남아공한테 패하면 그러면 이제 상대 경기 결과 또 여기에 골 득실까지 따져야 되는 그야말로 피말리는 수싸움이 펼쳐지기 때문에 남아공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해서 기분 좋게 조 2위를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공이 체코와 무승부가 됐지 않습니까? 전력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자, 한국 대표팀과 남아공과의 경기를 좀 예상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오늘 이번 경기가 있었던 이제 그 과달라라는 이제 한 1,600m 이상 되는 고지입니다. 한국은 이 두 경기를 다 여기서 했기 때문에 조금 이동 거리는 없었지만 이제 남아공 경기가 열리는 몬테레이는 비행기로 약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또 해발도 540m로 오늘 경기가 있었던 장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선수들이 뛰는 부담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월드컵 경기에 열리고 있는 16경기장 가운데 그 몬테레이 경기장이 두 번째로 덥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더위와 이제 태극전사들이 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남아공 선수들이요, 이 아프리카 특유의 그 축구가 한번 리듬을 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강한 압박과 또 반대로 또 상대 수비수들이 그 빠른 스피드에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과감한 측면 돌파, 또 한 박자 빠른 패스, 그리고 거기다 확실한 선제골을 넣는다면 다득점도 오히려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홍명보에게 더 좋은 점은 오늘 그 모코에나라는 이 중원의 미드필드 선수가 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은 홍명보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멕시코와의 경기는 응원정도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경기가 열리던 시간 광화문 일대 그야말로 붉게 물들었죠. 네, 서울에 올해 첫 이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폭염보다 더 뜨거운 붉은 악마의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는 출근 시간 전부터 붉은 티셔츠를 챙겨 입은 많은 축구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광화문을 가득 메우며 응원전을 펼쳤는데요. 오늘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파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해서 13,100명, 지난주 체코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붉은 악마의 응원 열기는요, 우리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더 달아올랐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수 등 이 연보라색 무궁화 문양이 들어간 원정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등장하자 광화문 일대는 함성으로 가득 찼고요. 전방 손흥민 선수의 빠른 침투와 위협적인 슈팅, 후반 손흥민 선수의 패스에서 이어진 이강인 선수의 슈팅 등 우리 선수들의 활약 때마다 응원과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오전 광화문 광장의 뜨거운 응원 열기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 선수들 멕시코의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위축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지만 2차전 패배라는 72년 묵은 징크스를 깨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54년 스위스 대회부터 유독 2차전 승리와 인연이 없습니다. 스위스 월드컵 2차전에서도 이 투르키에게 0대7로 무릎을 꿇은 걸 시작으로 오늘 경기까지 12경기에서 4무 8패인데요. 특히 그간 1차전에서 선전을 하고도 2차전에서 고전해 3차전 결과에 따라 성패가 갈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 선수는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고 다음 경기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은 준비한 대로 잘했지만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쉽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경기 잘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경기로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펼쳐진 멕시코와의 4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대회에서는요, 하석주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3으로 역전패됐고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손흥민의 만회골에도 1대2로 진 바 있습니다. 한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마지막 승리를 거둔 건 2006년 2월 이 친선 경기 때 1대0 승리로 무려 20년 전입니다. 오늘 경기로 이 손흥민 선수의 대기록 도전도 다음 경기로 미뤄졌는데 손 선수는 현재 월드컵 통산 3골을 유지 중입니다. 안정환, 박지성을 넘어 이 한국인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자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경기 멕시코에게는 홈 경기의 이점과 4만 명에 가까운 관중의 응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경기장은 멕시코 선수들의 등장부터 그야말로 떠나갈 듯한 함성에 휩싸였습니다. 가뜩이나 열광적이기로 소문난 멕시코 팬들은요, 전반 내내 함성과 응원가로 경기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고요. 현장에서 측정한 소음 데시벨 최고 149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가까운 곳의 총소리나 군용기 이륙 때 발생하는 소음과 엇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며 특히 국가제창 때는 열기가 절정에 달해 귀가 아플 정도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우정은 외신에서도 주목할 만큼 각별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시작과 함께 양국의 우정은 잠시 뒤로 밀려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체코전에서 이 열광적인 응원이 말해주듯 이 멕시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매우 우호적입니다. 이 양국 팬들의 특별한 인연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한국은 조별 경기 마지막 최종전에서 이 디펜딩 챔피언인 독일을 2대0으로 꺾었습니다. 덕분에 스웨덴에 패했던 멕시코는 극적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한국과 멕시코 팬들 사이에서는 형제 국가라는 표현이 생겨났고 로이터 통신은 멕시코와 한국이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심지어 약 12,000km에 이르는 거리와 15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적으로 만난 양국 응원단의 분위기는 경기 전과 경기 시작 후로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경기 전엔 차라리 무승부를 바란다라는 팬들이 있을 만큼 서로를 위하는 분위기였지만 경기 시작 휘슬이 불린 후엔 멕시코를 외치는 멕시코 팬의 목소리와 대한민국을 외치는 한국 팬의 함성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일당백하는 우리 붉은 악마들은 애국가를 힘차게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었고요. 선수단 입장 전엔 초대형 태극기와 체코 국기가 등장해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양국의 승패와 함께 축구 팬들이 주목한 특별한 관전 포인트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멕시코 감독과 이강인 선수의 사제 대결에 관심이 쏠린 건데요. 이 축구 팬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리그에서 뛸 때 멕시코 아기레 감독의 지도를 받으며 팀의 핵심 선수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에도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지난해 9월 평가전 맞대결에서도 아기레 감독과 만나 회포를 풀기도 했고요. 지난해 12월 조추첨에서 한 조로 만나자 스승인 아기레 감독이 먼저 제자와 맞대결을 반기면서 아들 같은 이강인을 정말 좋아하지만 승부에선 걷어찰 거다 이렇게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와 이가레 감독의
4재간 대결은 이가래 감독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선수들에겐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팀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있다면서요?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우주의 기운이 홍명보호로 향하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심 선수 2명이 빠진 상태로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를 치르게 된 겁니다. A매치 50경기 넘게 출전을 하면서 이 남아공 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해온 남아공의 황인범, 미드필더 테보 모코에나는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게 됐고요. 또 이 멕시코와의 1차전 때 퇴장당했던 미드필더 템바 주아네는 FIFA로부터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 뛰지 못하게 되면서 남아공 심각한 전력 누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남아공의 3차전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치러집니다.